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추경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 호를 타려는 것입니까?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불을 벤처, 창업, 투자, 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먹구구식 계산, 주고받기식 타협, 야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것만이라도 체면치레로 해달라는 그런 식의 협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주도 계획경제,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이 어떤지를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 배에 태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끄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국가 재정의 수호자, 국가 곳간 지킴이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부가 확대 정책을 필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막는 직업 관료들의 철저한 전문성과 처절한 국가관을 신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보기에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추경안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 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50년, 100년 우리 미래 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의 곳간의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는데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니 여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 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3,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시종 일관 비판해왔던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2000년대 초반 스스로 뼈를 깎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좌파 정부임에도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근로자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 끝에 독일 경제를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요행히 잘 거친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슈레더처럼 몸을 던지는 치열한 개혁 정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하산 추경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추경이니 하는 세간의 의혹을 싣기 위해서는 복지 지원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기업 일자리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 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김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 토론자로 나왔는데요. 사전 원고가 없습니다.
왜 원고가 없냐면은, 저희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예결소위에서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모든 예결소위, 그리고 예결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통과된 추경안이기 때문에 오늘 반대 토론이 없고, 그냥 모여서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추경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찬성 토론에 대한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 토론이 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반대 토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찬성 토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어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약간 증가 추세지만 내수는 무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무려 24% 이상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추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의 재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 얼마나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우리의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그것이 바로 이번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선이지만 매년 가을에는 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요번에 예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어 왔던 추경인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반대를 하고 마치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하는지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해왔던 추경이고 또 우리 정치와 국가의 기능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제대로 투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치를 하기 이전에 배워왔던 것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제때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예결소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일 동안에 밤잠 안 자고 다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합의했고 예결위 전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오늘 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의 국가채무 상한을 삽입을 했고 신규 공무원 채용도 10,000원 인원을 줄여서 2,500명만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절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우리 일부 여당 의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모두가 합의된 이 안을 오늘 이 안을 모두가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민생을 일궈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불을 벤처, 창업, 투자, 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먹구구식 계산, 주고받기식 타협, 야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것만이라도 체면치레로 해달라는 그런 식의 협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주도 계획경제,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이 어떤지를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 배에 태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부끄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의 수호자, 국가 곳간 지킴이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정부가 확대 정책을 필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막는 직업 관료들의 철저한 전문성과 처절한 국가관을 신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보기에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추경안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추경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 호를 타려는 것입니까?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 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50년, 100년 우리 미래 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의 곳간에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